에서 서초, 신갈 부근에서 수원, 그리고 오산에서 남사 부근 밀리고요. 좀 더 지나 북천안에서 옥산 쪽으로 28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다시 옥산 부근에서 남이 분기점, 남청주 부근 어렵고요. 대전에서도 막힙니다. 반대 서울 방향은 청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청주 휴게소 부근에서 목천 쪽으로 6km 구간 막히고요. 더 가서는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누구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천하람 변호사부터. 네, 저는 이재명 의원의 7만 8천 원 발언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예. 너무 저희 당 얘기만 하는 것 같았어요. 예. 저는 이재명 의원의 이런 얘기가 나중에 발목을 좀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모 사무관이라고 하죠. 경기도의 사무관으로 채용돼서 이재명 의원 내외를 이렇게 좀 수행했던 그분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파악된 게 한 2천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이재명 의원 본인이 이재명 의원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중에 김혜경 여사와 관련 있는 거 한 180만 원 정도고 특히 그중에서도 선거와 관련해서 사용된 게 한 7만 8천 원 정도다라고 해서 자꾸 민주당 의원분들은 전부 다 입만 열면 7만 8천 원밖에 안 되는 사건 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수십억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 이 7만 8천 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팩트 자체가 이게 지금 액수의 다과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공격받고 있습니다만은 공사 구분이 제대로 되는 것이냐. 그렇죠. 예. 이런 사소한 영역에 있어서도 공금을 함부로 사용하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국정 내지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을 이끌어도 되는 것이냐 하는 그 근본적인 어떤 물음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얼마 안 된다. 사실 배모 사무관이 다 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은 국민들이 정말 얘기하는 거에 일부러 어긋나는 거예요. 핀트를 안 맞추시는 거라서. 그냥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옳다는 거죠. 네.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끌고 가시는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언급하실래요? 7만 8천 원 얘기는 선거법 문제다 보니까 선거법 관련된 게 7만 8천 원이어서 아마 공소시효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고 나머지 문제 법인카드 문제는 선거 때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게 얼마 될지는 이제 수사 결과 봐야죠. 네. 그리고 선거 때 이재명 당시 후보 신분에서 사과를 했죠? 그때 본인도 했고 부인도 하고 이랬죠. 그렇죠. 네. 자, 현근택 변호사는 이번 주 가장 핫했던 말? 사실은 약간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아마 연찬회에서 나온 발언인데 사실은 이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지성 작가. 네, 이당 작가 발언이 왜냐하면 이제 젊고 아름다운 그렇죠. 여성 얘기요? 그런 이미지가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 당 문제만 아니라 정치권에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 약간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정치에 영입을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대선 후보라든지 정당 후보일 때 보면은 약간 젊고 이런 분들을 옆에 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있거든요. 사실상 그런 게 있어 왔어요. 사실상. 근데 이 얘기가 당연히 불편하죠. 불편한데 그 얘기 듣는 사람도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이 또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존재한다. 그러면 이걸 단순히 이 개인의 발언의 문제, 개인의 어떤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만이 아니고 저는 어쨌든 우리 정치권에 퍼져 있는 기본적으로 여성 정치인에 대한 그런 자세라든지 이런 거를 좀 돌아보는 계기로 삼기에는 아주 좋은 표현이거든요. 네. 딱 본인 스스로 얘기했고 처음 나왔을 때도 이거를 바로 접지 않았어요. 본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 표현의 자유를 난 그렇죠. 자기는 나는 정치도 아니고 나는 내 마음대로 얘기했다는 것만큼 어찌 보면 뿌리 있게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도 이 얘기 들으면서 적절하지 않지만 나도 좀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조금 다시 돌아봤어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나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현실. 그렇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건드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거를 좀 넘어섰죠. 사실 이번 발언은. 예를 들면 저희도
높으신 분이 올 때 주변에 가능하면 젊은 분들로 이렇게 좀 배치해가지고 젊은 느낌 내고 이런 것도 정치권에서 늘상 하는 일입니다. 사진빨 잘 받고 그렇죠. 뭐 이런 이렇게 거. 막 젊은 느낌이 뿜어져 나오게 이런 식의 것들을 하는데 뭐 아무리 그게 이제 엄연한 현실로 있다 하더라도 특정 몇 명을 거론해가지고 예, 뭐 예. 우리가 F4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 도를 넘어섰고 여기서 또 슬프지만 가장 피해자들은 누구냐면 거론된 3명이 아니고 나머지 분들이에요. 아니, 이것도 좀 약간 이상한 거잖아요. 거론된 3명은 반발이라도 할 수 있지. 나머지 분들은 갑자기 뭡니까 이게 저희 당에 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지금 뉴스가 떠도는 게 뭐 인사의 이름으로 너는 거기도 못 끼냐라는 문자를 받았다더라.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하는 멘트여가지고 표현의 자유 좋은데 그 표현의 자유를 왜 저희 당 행사에 오셔가지고 풀로 행사를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젊은 남성은 그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오면 젊은 남성도 물론 있지만 젊은 남성분들은 대부분 보면 약간 뭐 보디가드라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젊은 여성은 옆에 이제 어찌 보면 약간 이제 구색 맞추기 예. 식으로 이제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사실은 꼭 정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회 단체 그런 현실을 조직에도 바꿔야 되는 문제인 거죠. 예, 항상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약간 존재하는 그런 문화여서 예. 사실은 우리 지금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내용이잖아요. 존재하는 것을 그러면 그냥 둘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네. 그 작가가 강연을 끝내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입당하라고 권유했냐라고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답하면서 그 답이 나왔고 네. 답을 들으면서 함께 들은 의원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는 그렇죠. 그 풍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언급해서는 안 되는 현실. 지난번에 그런 거죠. 비 왔으면 좋겠다 했을 때도 옆에서 막 말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처음에 조영 비대위원장은 뭐 그런 갖고 그래. 당신들도 얘기하면 다 그런 거 나오지 않겠어.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그 생각하고 그 정치권에서 어찌 보면 오래 계신 분들이 그냥 말하는 거하고 인식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예. 권성동 의원은 요즘 뭘 해도 참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질문한다고 해서 그 답변이 나올 거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다만 우리 당의 조직 분위기에 대해서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박수 치더라도 누구 한두 사람이라도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야죠. 귓속말로 이거 조금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작가님이랑 얘기해서 바로 정정 발언을 다 찍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당에서 그치. 공개된 행사인데 예. 이게 논란이 커지기 전에 조금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쓴소리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 당이 굉장히 적대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예 그런 이게 문제될 수도 있다라고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조차가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무서운 겁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만약에 있는데. 배현진 의원이 좀 늦게 왔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들었다잖아요. 배현진 의원이 있었으면 당장 문제 제기했을 거예요. 본인 얘기니까. 바로 이제 그런 대목에서 우리가 조금 아까 뭐 저도 그런 표현 썼죠.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 엄연히 존재한다는 현실이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그렇죠. 20, 30대 젊은 세대는 그걸 현실로 인정 안 해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죠. 예. 아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현실로 아예 인식을 안 합니다. 그렇죠. 공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멘트가 나오면 아주 즉발적으로 피부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렇죠. 이거 무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 우리는 그냥 뻔히 아니까 가만히 슬쩍 지나가는데 지나가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와 분위기가 아직 의원 연찬에서는 드러나지 못했던 거죠. 한 발만 더 나아가면은 저희 당에 그런 민감성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보면은 격전지 의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연령대가 좀 높죠.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젊은 감각이 있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찌 보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드는 게 만약에 저희 당이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이 한 20, 30명 있어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나 당이 지도부가 이상하게 갈 때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이렇게까지 집중 포화가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당에 별로 없거든요. 게다가 뭐 저 같은 사람은 얘기해도 그 정도 화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에서 민심과 어긋나는 뭔가가 터질 때마다 이준석 대표 혼자만 막 난리치는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보면 쟤는 왜 맨날 난리쳐? 뭐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렇게 되니까 민심의 경보기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저희 당에 확실히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뭐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 지금 이제 천 변호사님이나 여러 이준석 대표보다 좀 어리거나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당을 접수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접수도 그렇죠. 했었고 그렇죠. 일단 기성 정치인들이 뭐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면서 물론 하나로 예전처럼 딱 세력이 뭉쳐 있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맞아요. 저는 아마 다음 내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니 그래도 다음에 가면 당이 확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그 정도 힘이 없어요. 맞아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당대표나 다른 분들처럼 그러니까 386에 아주 맞세게 세게 싸워서 우리가 그걸 극복하겠다. 뛰어넘겠다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젊은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계속 좀 나오고. 스타 청년 정치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어쨌든 좀 세력으로서도. 기득권. 그러니까 386 아니면 이런 색들에 내가 맞서서 극복하겠다. 이겨내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필요한데 그게 잘 없어요.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서도 그런 건 잘 안 드러나죠. 지금. 그렇죠. 전혀 그렇죠? 안 드러나죠. 뭐 최고위원 경선도 그렇고 당원 80조 개정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인 인식은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전당대회라고들 부르던데 뭐 동의할 수밖에 없죠. 그럼 뭐 거의 되는 분위기고 오히려 뭐 80% 그러니까 80%라는 건 거의 전당대회에서 거의 없어요.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도 60% 정도 60%도 많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70% 후반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사실은 경쟁자가 없는 거죠.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지금 의원한테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원래 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야 됩니다. 당권이든 치열하면서 물론 국민의힘처럼 막 저는 막 징계하고 가처분하고 이렇게까지는 너무 아니어도 지나칩니다. 그렇죠. 너무 치열한데 네. 그러긴 아니어도 어느 정도 경쟁자가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고 당대표도 마찬가지여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오히려 경쟁이 너무 없는 게 문제죠. 위기죠 사실. 그렇죠. 국민의힘은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게 제가 보기에 문제예요. 근데 우리 정치가 엄청 빨리 되니까요. 예전에 그 이해찬 대표께서 민주당 20년 집권론 얘기하실 때 보십시오. 저희 당의 대선 후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게 황교안 대표 한 명이었어요. 근데 또 몇 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발굴이 되고 사실 당내에 없던 뭐 윤석열 당시 총장이 갑자기 튀어나오시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민주당도 뭔가 금방 또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민주당한테 아주 그 희망을 가지라고 독담을 하시네요. 아니 뭐 그게 지금 아니라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정확한 말씀이시네요. 아니 근데 그래도 이게 왜냐하면 저희 당에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고 이재명 의원이 뭐 좀 잘못하고 이재명 의원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은 우리가 뭐 특별한 거 안 해도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도 이길 거야. 이따위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저희 당이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민심을 잡으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저희 당의 혼란을 보면서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양당 모두 다 어느 정도 건전하게 가야 이게 그럼요. 긴장감이 생기죠. 네. 뭐 바라건대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 이런 뭐 내홍 그걸 또 사법적으로 끌고 가는 뭐 이런 일들 좀 하지 말고 진짜 국정 아젠다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내놓고 그런 정당이 되길 바라고요.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되면 민주당이 그리는 국정의 모습을 빨리 좀 내놓고 그렇죠. 그래서 양당이 서로 차이나는 대목은 각 분과별로 모여서 정책 협의회들 하면서 여야정 협의회를 통해 산적한 개혁 과제를 좀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제발 그런 정치 좀 해 주시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도 만나야 되지만 만약에 당대표 되면은 우리 야당 대표도 당연히 만나야 돼요. 만나서 풀고 좀 이래야 되기 때문에 상상만 해도 좀 어색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만나야 돼요. 네. 자, 천하람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명곡이 기다리고 있어서 조금 일찍 끝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